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주차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로우 파일을 DPP를 이용해서도 변환을 해봤고, 그 다음에 로우 테라피를 이용해서도 변환을 하는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다 제출하셨겠죠? 과제 잊지 말고 제출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파노라마 그리고 모자이크 사진 촬영하고 그리고 HDR 이미지 촬영해서 합성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기 보면 슬라이드 선생님이 여기 올려놓았는데 이거를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파노라마 사진이란 뭐냐? 파노라마는 좀 가로로 굉장히 길쭉한 이런 비율의 사진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35mm 필름 포맷에 대해서 앞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35mm 필름 같은 경우에는 가로 필름 사이즈가 얼마였죠? 36mm, 그리고 세로가 24mm 해서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3대 2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보다 더 길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사진은 가로 대 세로가 2대 1이죠. 그쵸? 2대 1. 그 다음에 요거 밑에 있는 경우는 3대 1인데 사실은 뭐 이 파노라마도 규격이 되게 제각각이었는데 APS라고 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APS는 Advanced Photo System의 줄임말인데 APS라고 하는 그 새로운 규격에서 파노라마 규격을 우리가 APS-P라고 하는데 이 규격이 보통 3대 1이에요. 3대 1. 필름 자체가 과거에 필름 사용할 때 필름 자체가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3대 1로 된 것을 APS-P 사이즈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파노라마 사진들이 3대 1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근데 꼭 3대 1만 되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이렇게 가로 대 세로를 7대 1로 이거는 촬영을 한 사진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우리 웹사이트의 윗부분 헤더 부분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파노라마는 보통은 3대 1, APS-P 규격은 3대 1을 쓰지만 사실 뭐 규격이 딱 정해진 건 아니어서 출력할 때는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디지털 이미지로 만들 때는 규격을 적절하게 여러분들 원하는 비율로 하셔도 무방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때 주의할 점 하나는 뭐냐면 파노라마 장면에 있는 그 물체들까지의 거리의 비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사진은 저 멀리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틀담 성당의 모습이 보이는데 몇 년 전에 이 성당이 불타서 지금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마 불타기 전에 찍은 사진을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인데요. 이 노틀담 성당을 파노라마로 찍으면서 이 사진의 경우에는 성당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먼데 그 앞쪽에 있는 이 나뭇잎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이 거리의 물리적인 차이가 숫자 차이가 아니라 거리의 비율, 나로부터 나뭇잎까지 거리 비에 대한 나로부터 저 노틀담 성당까지의 그 거리 비율. 왜냐하면 그 거리 비에 따라서 물체 크기 비가 달라질 테니까 그 거리 차이의 그 비가 크지 않게 촬영하는 것이 파노라마 촬영할 때 우리가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노라마 장면을 선정할 때 이렇게 거리 차이의 비율이 큰 장면을 동시에 담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하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사실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파노라마 촬영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파노라마 촬영 모드를 쭉 설정해 놓고 옆으로 쭉 스캔하면은 사진을 계속 이렇게 스틸샷을 찍어서 바로바로 굉장히 깔끔하게 붙여주는 그런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DSLR 카메라로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어서 합성해 보는 이런 것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장 한 장 찍은 사진을 이렇게 붙이는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한 장 한 장 찍은 사진을 붙이는 데는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유료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모자이크 합성 프로그램은 유료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이미지 컴포지트 에디터 ICE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 ICE 프로그램도 굉장히 기능이 좋아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프로그램을 좀 바꿨습니다. 이 모자이크 합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선생님이 다 다운받아가지고 실행해보고 그 중에 괜찮은 걸 하나 골랐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휴진이라는 이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뭐 IC도 좋긴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장점이 윈도우즈용도 있고 맥용도 있고 리눅스용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이 프로그램으로 일단 바꿨고요. 선생님이 BF 스터디에 등록을 해놨으니까 이것을 설치를 해서 합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예제를 총 3개를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그리고 우리 세 번째 SRC 사진까지 올려놨는데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은 그냥 그 JPG 파일이에요. 사진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일은 CR2 파일, 로우 파일을 선생님이 올려놨습니다. 먼저 이 위에 있는 예제 두 개를 같이 합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휴진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거 설치하시고 실행하면 이런 처음에 파노라마 스티처라고 하는 요 메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텐데요. 사용법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먼저 사진을 이제 불러와야겠죠? 아까 그 예제 파일들을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압축을 푼 다음에 그 압축 푼 폴더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압축을 풀면 아마 이렇게 5장의 사진이 들어있을 거예요. 5장의 사진을 불러오면 옆으로 쭉 일단 나열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나열한 모습을 보게 되면 분명히 직사각형 모양의 사진인데 보세요. 원본 사진이 이거거든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 직사각형이잖아요. 3:2 비율의 직사각형 사진인데 이 휴진에서 불러오면 굉장히 이렇게 쭉 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직사각형이 아니죠, 그쵸? 요거는 왜 그러냐면 모든 렌즈들이 가장자리로 갈수록 왜곡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과 사진을 붙일 때 가장자리 부분은 왜곡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붙이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 왜곡된 부분을 바로 펴줘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얘를 쫙 사진을 펼쳐준 거예요. 왜곡되지 않도록 사진 속에 있는 그 장면을. 이때 필요한 정보가 뭐냐면 카메라 렌즈의 초점거리, 포컬 랭스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의 크기예요. 선생님이 촬영한 이 사진의 경우에는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1.6분의 1만큼 작아서 실제로는 1.6배만큼 그 곱해준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1.6배를 지금 곱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렌즈도 왜곡되는 정도가 이 렌즈 타입에 따라서 또 다른데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질 않았는데 예를 들면 광각 렌즈라든지 여기 보면 피시아이 우리말로는 어안 렌즈라고 하거든요. 이런 어안 렌즈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왜곡이 더 심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닌 우리는 그냥 직선형으로 렌즈 타입이 그냥 직선형이다라고 그냥 기본 값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얼라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미지 분석을 해서 알아서 이렇게 얼라인먼트를 수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매끄럽게 가장자리 부분, 중첩되는 부분을 이렇게 잘 매끄럽게 붙여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술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코딩하는 사람들이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 개발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비용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유료화해서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합성이 됐어요. 합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합성을 했으면 이제 여기서 프로젝션 메뉴를 한번 가볼까요? 프로젝션 메뉴, 다른 건 그냥 건드리지 않고요. 프로젝션 메뉴를 보면은, 자, 이건 뭐냐면 어차피 사진이라는 거는 평면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입체를 평면에 표현하는 게 바로 투영이거든요. 이 투영법을 어떤 투영법을 쓸 거냐 하는 건데, 실린더리컬이니까 이거는 원통 도법, 원통 투영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원통 투영법도 가능하고 아까 말한 어안 투영법, 그다음 뭐 메르카토리 투영법, 이런 여러 가지 투영법들이 있는데, 뭐 사실 뭐 이 부분은 선생님도 뭐 정확하게 다 지금 설명할 정도로 공부를 해놓은 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 투영법을 이렇게 바꾸면서 이 모양을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투영법 바꿀 때마다 이 보는 장면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이제 원통. 주변을 우리 원의 중심에서 원통을 쭉 원통의 옆면을 쭉 바라보는 형태로, 이게 원통의 옆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진이 이런 도법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직선형으로 볼 수도 있고. 직선형 이상하게 되네요. 원통으로 보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한 다음에 약간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무브 드래그 메뉴로 가게 되면 약간 이렇게 범위를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확대 축소도 가능해요. 이렇게 확대 축소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크롭 메뉴에 가면 오토 크롭을 한번 눌러주시고, 그러면 얘가 직사각형으로 자를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 상태에서 약간 이 코너를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정해 보실 수 있어요. 코너를 오토 크롭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아마 이거 동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 살짝 이렇게 잘라주시고, 물론 이제 이 비율이 이 파노라마 사진의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APS-P 규격은 3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3대 1로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3대 1로 맞춰서 마지막에 다시 어시스턴트로 돌아와서, 자, 이제 이렇게 크리에이트 파노라마 버튼을 눌러보시고 PNG로 저장을 해볼까요? TIF는 혹시 잘 못 읽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PNG로 해서 한번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NG로 저장을 한번 해달라고 제가 했고요. 변환이 되면은 PNG 파일이 생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이제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노라마 사진이 잘 생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죠. 사진 한 장 한 장 이어 붙였는데 매끄럽게 굉장히 경계선을 우리가 잘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매끄럽게 사진을 붙인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붙이면 되고, 두 번째 사진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사진은 여기 선생님이 올린 거는 좀 잘못 붙인 사진인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처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SRC 사진이에요. SRC 사진은 선생님이 CR2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먼저 CR2 파일을 이제 변환을 해야 되겠죠. 변환할 때는 로우 테라피를 이용해서 먼저 변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로우 테라피로 지금 선생님이 올린 총 11장의 사진을 전체 선택,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put Q 하라 그랬죠? put Q 선택을 해주면 Q의 사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쵸?
선택이 안 됐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 선택해서 to Q 하면은 여기 Q에 11개의 사진이 들어갔고요. 이 11개의 사진을 일단은 JPG로 변환하겠습니다. 채널별 8비트 JPG로 변환을 하고 여기서 Q를 스타트 해주면 하나하나 사진들이 이렇게 변환이 될 겁니다. 그쵸? 이게 변환이 되면은 이것들을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진이 또 오래 처리되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예제라고 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는 거고요. 오늘도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2장의 사진을 또 제출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직접 찍으셔야 돼요. 직접 찍어서 사진을 제출해야 되는데, 첫 번째 사진은 파노라마. 파노라마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쭉 가로로 길게 만드시면 되는데, 3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서 합성을 한 다음에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3대1 비율이 되도록 크롭 잘라서 이 사진을 한 장 제출하시면 돼요. 윗부분이나 이런 가장자리 잘려 나가고 남은 사진이 3대1의 비율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모자이크. 모자이크는 이제 한 방향이 아니라 2x2 이상. 가로가 2, 세로가 2. 그러니까 가로 2, 2도 되고요. 가로 2, 3, 세로가 3도 되고요. 가로가 3, 세로가 2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합성을 하되 마지막 최종 잘라내는 비율은 이건 3대2로 해주세요. 3대2.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을 3대2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찍은 사진과 합성한 사진도 같이 합성해서 C 파일 형태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합성한 사진의 파일명은 반드시 이렇게 하고요. 촬영한 사진 파일 이름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거니까 그건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압축 파일명도 반드시 이렇게 딱 이 포맷 맞추어 가지고 여러분들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5월 14일까지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진행됐나? 여기 보면은 이제 굉장히 잘 얼라이먼트가 완료가 됐어요. 보세요.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이죠. 자, 얼라이먼트 됐으면 프로젝션 조금 손 봐주시고 크롭해서 저장하면 되는데 선생님 그냥 특별히 건드리지 않고 크리에이트 파노라마 누르겠습니다. PNG로 할게요. TIF로 해도 뭐 되긴 되는데 TIF는 간혹 열지 못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 있어서 PNG 형태로 변환을 하게 되면 아마 같은 폴더에 이 이름이 생성이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합성해보고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하는 거는 직접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 핸드폰 들고 나가셔서 물론 DSLR 있는 사람은 그걸로 찍어도 되고요. 뭐 자기 아파트를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다 나오게 이렇게 한번 붙여본다든지 이런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모자이크 파노라마 합성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